안녕하세요. 호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시점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금액이 약 한 54조 원입니다. 500억 불 가까이 되죠. 달러당 1200원으로 하면 한 60조 원인데, 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만은 지난해 환율 기준으로 하면, 평균 환율 기준으로 하면 거의 약 한 500억 불 정도 나갔죠. 이거는 지난해 순매도 금액이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도 약 5조 원 이상 매도했거든요. 20일 기준으로 6조 원 가까이 매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주로 이제 종목을 보면 지난해 가을 이후 보면 2차전지 관련 주식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주식들, 올해 들어와가지는 대러시아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많이 팔았어요. 주로 이제 대기업 주식이죠. 반도체는 대러시아 수출 규제라든지, 또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루블화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겠다. 매출액 마진으로 4, 5%인데 러시아 통화로 결제 부르면 환차손이 벌써 3, 40% 발생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년 들어와가지고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이유가 아니냐. 혹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팔면 후회할 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 계산은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해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이죠. 근데 그러면 2022년에도 외국인이 왜 매도를 그러면 공격적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앞에서도 그 2021년 매도한 종목을 보면 2차전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영업 실적 대비 고평가됐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와 러시아 경제 불확실성은 결국 대기업의 악재죠. 주로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 지수가 많이 내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보다 문제가 크죠. 왜냐면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리까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에서 부실채권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금융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MMF 시장이 주로 그 수익률 게임을 하는 과정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 BBB 등급 회사채를 편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이런 기업들이 WB로 추락해 버립니다. 신용 등급이. 그러면 이제 MMF 자금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WB는 그 부적격이거든요. 투자 부적격 채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트리플 B에서 매도하는 과정에 MMF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MMF 자금이 또 유출될 수 있어요. 은행 예금으로 이제 빠지겠죠. 이제 MMF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안전한 은행, 그러니까 우체국이라든지 신한은행, 농협등지로 돈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회사채 금리, 은행채도 회사채 금리니까요. 회사채 수화도 간단치 않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도 이제 대출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있다. 거기다가 한계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이 약 한 50%에 육박하니까 한계기업들이 이제 좀 더 어려워지어버리면 건전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워낙 한계기업 비중이 너무 높아요. 2007, 8년만 하더라도 한계기업이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체 상장기업에 지금은 그 비율이 뭐 50%에 육박하니까 건전한 기업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문제, 앞에서 얘기한 뭐한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한 5개 이유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한국 경제 3, 4월 위기설이 뭐 확산되고 있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우리 국내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제 2분기에라도 좀 개선될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중국 경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금리 시장 환경도 그렇고 단기자금 시장 환경도 그렇고 2분기에도 뭐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 8년하고 이제 비교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대외 부채가 증가한다면 좀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환율을 상반기까지만 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다만 이제 외환 보유고는 그때보다 넉넉하고 2007년보다 그 다음에 대부채도 뭐 받을 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단기 외채가 이제 2007년과 비교하면 훨씬 더 이제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악화될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